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관념과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관념의 제일 큰 잣대가 아마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불린다는 개념과 아낀다는 개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이제 바가지 방송에서도 이제 뭐 간혹 나온 얘기고, 일본 사람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이제 평균적인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기업에 다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억대 연봉 플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 다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연봉이 3천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장사 잘 되는 사람 있으면은 와, 자영업은 돈 많이 버는구나. 근데 자영업 하는 사람 중에 옆에 팔이 날린 가게 있으면은 야, 진짜 자영업은 할 뜻이 안 되는구나.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 모습만 보면은 이거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까지 서민적인 이제 일본 평균 가정들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일본 서민의 생활 기본적인. 서민. 이 자료를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 이제 지지닷컴인데 민간 평균 급여 추이입니다. 예, 일본어로 된 그래프인데 일본 사람들의 이제 평균 급여 추이가 1997년도에 467.3만 엔으로 이제 피크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오죠. 예, 점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평균 급여가 그렇게 올라가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예전보다 내려갔죠.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치면 이제 440만 엔, 2019년으로 하면 441만 엔 정도 되는데 1997년에 비교하더라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가능한가요? 왜 일본은 이런가요? 라는 질문이 자주 오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흔히 말하는 성장을 안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된 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물가가 오르고 급여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체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 생활 수준이 일본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런 걸로 많이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과거 뭐 한국에서도 뭐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일본에 당장에 있잖아요. 80년 이맘때 하더라도 일본 가보니까 야, 신세계다. 야, 선진국은 다르구나. 워크맨? 근데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반대 최근으로 오면은 일본 가보니까 야, 가전제품 비싸지도 않네. 그거 살만한 것도 별로 없네.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싸네죠. 싸네. 당장에 이거 코끼리 밥솥 요즘 일본 살 바에 한국 가서 쿠쿠밥솥 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안 변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끼지? 라고 하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격탄으로 받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의 서민 경제라는 거예요. 서민들의 경제 생활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퇴화됐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 일본 사람들도 이제 과거의 향수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이 성장할 때 있잖아. 버블이 끝나기 직전.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도 급여 항상 이제 수직 상승을 할 때, 야,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정말 뭘 하든지 행복했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그런 생활 자체가 멈추고 나서부터는 뭔가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아. 그때가 그립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버블 경제 시절, 고도 성장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이요. 근데 반대말로 하면은 이제 이게 30년 전이다 보니까 이 시절 아예 모르던 세대가 지금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무슨 헛소리 하세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일본은 정체된 사회였고 지금도 사회생활 하고 있는 게 이게 일본 사회 현주소 아닙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 있잖아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대 간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나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장 이상 클래스 있잖아. 5, 60대 그 아저씨들이랑 20대, 30대 젊은 층들의 사원들 있잖아요. 같이 급여 생활 소득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갭 차이,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평균적인 일본 가정, 평균이 440만 엔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440만 엔도 요즘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볼륨존을 이루고 있어요. 더 저소득층이 더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몇의 고소득층들이 평균을 올린단 말이에요. 적은 사람들이. 그런 게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도 그 있잖아요.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평균 차이가 심하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정규직은 503만 엔, 비정규직은 179만 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179만 엔, 이 정도는 팍팍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팍팍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서민 경제 이런 거 지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데 돈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지수가 달라진다 이런 말하죠. 고소득층은 이제 어느 분야에 돈을 많이 쓰고 저소득층은 어느 분야에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걸 두고 어느 걸로 많이 판단하냐면은 술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 양주 깐다. 역시 술은 발렌타인 17년이지. 아니면 역시 막가랑이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예요.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땡치면 끝이지. 무슨 뭐 양주야.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술로 일본 내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레이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의 뭐 임금, 뭐 생활이 팍팍하다는 거 말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술이 있는데 제가 이 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한국에 없는 술인데 이 술입니다. 일본의 산토리라는 회사의 스트롱 제로라는 술인데 여러분 이 술이 좀 특출난 거예요. 이게 추하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다른 거랑 여러분 밑에 글자 있거든요. 9%. 알코올 9%. 알코올이 높아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추하입니다. 예전에 뭐 이런 이제 추하이라는 장르도 3%, 4%, 5%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스트롱 센 알코올 도수가 센 이 술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친 듯이 히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추하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3, 4, 5%는 두 캔을 마셔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두 캔, 세 캔을 마셔야지 어느 정도 알달달하네. 아이고 좀 술이 도네. 근데 얘는 같은 가격인데 9%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캔으로 알달달한 게 딱 좋아. 그 느낌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가성비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게 이제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가지고 자 옆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스토제로가 엄청나게 인기다. 예전에 일본에 잘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아사히 슈퍼 드라이라든지 그런 맥주를 일본 사람들이 사 마셨어요. 아빠가 그 회사에서 딱 퇴근하고 오면 일본에서 있잖아. 병 맥주를 엄마가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 월급 셔틀 오늘도 고생했어. 병 맥주를 쫄쫄쫄 따라주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걸 마시고 이게 일하는 맛이지. 따라봐. 이 느낌이었어요. 일본의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같은 용량으로 보면은 맥주의 반값 이하입니다. 이게 같은 가격보다 가성비를 중시하면 이게 최고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주는 사가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를 빠르게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냐. 싸게 취한다. 싸게 취한다. 말이 좀 그렇네. 싸게 취한다. 이런 이제 술 사는 거 말고도 있잖아. 서민 생활에서 이걸 빼고는 얘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뭐 대표적인 것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포인트 카드입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포인트 카드에 미친 나라예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우선 부자 사람 지갑이랑 그 소민 지갑을 비교하면 이게 제일 큰 차이가 나는 이게 거예요. 제일 큰 차이. 부자는 이제 지갑이 얇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카드 한두 개 꽂아두거나 아니면 뭐 있잖아. 지갑 같은 거 안 들고 다녀요 이러는데 일본 서민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서민이란 거는 지갑이 두꺼워야 돼요. 왜? 가는 가게마다 일본은 여러분 포인트 카드가 다 따로 있어요. 어느 슈퍼의 포인트 카드, 어느 가게의 포인트 카드, 옷을 사든 뭐 빵을 사든 뭘 사든 있잖아. 그 가게마다 거의 다 포인트 카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는 이 생활 패턴에 따라서 포인트 카드를 다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이 가게는 이게 쌀 거고 이 가게는 이게 쌀 거란 말이야. 통합이 안 되나 이러는데 통합이 안 돼요. 가전제품 산다 그럼 가전제품 포인트가 있어요. 있어. 슈퍼 가면은 슈퍼마다 슈퍼 체인마다 포인트 카드가 다 따로 있어요. 맞아. 이런 카드뿐만 아니라 뭔가 종이 카드도 있고 그리고 돈네 빵집도 있고 종이 카드 준 데도 있고 그 도시락집도 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뭐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 가서 지갑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서민들의 지갑 이러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두툼하단 말이야. 돈이 들어서 두툼하지 않아요. 신용카드가 아닌 카드를 이제 빼곡하게 쌓아놓은 거야. 그게 뭡니까? 이 카드는 무슨 요일에 들고 가면은 싸지는 카드. 이 카드는 항상 슈퍼 갈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 그래서 무슨 카드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폰타는 일본의 그 로ーソン이라는 편의점. T포인트는 패밀리마트. 필요 없어. 나나코는 세븐일레븐. 어려우니까 우선. 락텐은 락텐 포인트. 니토리는 가구점. D포인트는 도코모. 스타야는 DVD 편의점. 마츠큐는 약국. 요도바시 가면 가전. 오상 다 안에 그러잖아. 서민의 상식이야.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박간이 오상 어느 편의점인가 알고 어느 가게인지 다 아네요. 이건 일본에 살면은 서민의 상식이에요. 이거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 이건 서민이라면 일본에서 기본적인 교양 과목이야. 교양 과목. 그 다음에 또 일본 서민들 얘기할 때 이건 빠짐없이 이건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슈퍼마켓 장르 중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장르예요. 뭐냐면은 자 업무 슈퍼. 이거 진짜 소민의 천국이에요. 서민들의 디즈니랜드. 일본에서는 슈퍼는 그 동네마다 그 슈퍼 체인 있는데 여기는 좀 전국 체인이죠. 나름 전국 체인입니다. 업무용 식재료를 따로 판매하는 슈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은 아니 그거 뭐 음식점이라든지 가게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슈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지만 아니에요. 큰 글씨로 뭐라 적혀놨냐면은 일반 고객 대환영.
매일매일이 그 뭐냐 쌉니다. 로프라이스 이런 느낌이에요. 프로의 품질과 프로의 가격. 요새는 뭐 그냥 싼 슈퍼가 됐네요. 그냥 기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슈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싸냐면 이 그림도 몇 개 나와 있는데 자 매일매일이 저렴합니다. 78엔 세금 별도니까 세금하면 84엔이네요. 싸네. 균일 가격. 음. 여러분 이게 미트 소스 있죠 이런 거 보면 이거 스파게티에 빠는 소스 있잖아요 까는 거. 업무용 슈퍼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양도 많고 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받아 뭐 까르보나라, 토마토 소스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그거를 막 이제 싸는 거예요. 대량으로 안 사도 돼. 대량 안 사도 하나만 사도 돼. 이게 진짜 이게 업무용 슈퍼의 대명사인데 저도 한번 사 먹어봤거든요. 오토나노 오모리 카레라 해가지고 대용량 꽃배기 레토르트 카레 있잖아. 250g짜리 레토르트 카레가 5팩이거든요. 5팩인데 275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말하면 오뚜기 3분 카레 있잖아요. 그게 5개 275엔. 오뚜기 3분 카레 5팩이 275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5팩에 275엔? 미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대충 이 가게에 여러분 가격대가 느껴지죠. 지금까지 들었던 뭔가 추상적이었는데 완만하?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게 여기 대표 상품이에요, 진짜 이게. 일본에서는 살면 주변에 슈퍼가 몇 개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업무 슈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진짜 올바른 서민. 올바른 서민이에요. 네, 올바른 서민이에요. 박간에도 이 업무 슈퍼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 가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카드를 받는 가게도 있는데 업무 슈퍼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업무 슈퍼가 현찰 박치기를 많이 때립니다. 일본의 저렴한 슈퍼의 이제 특징이 하죠. 기본적으로 현찰 박치기를 많이 때리고 회전율을 올려가지고 박리담회로 조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보다 쌉니다. 당장 여기는 햇반도 있잖아요. 300g짜리 햇반이 예를 들어 한 팩에 100엔이에요. 100엔 이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안 되는 가격이 팔아요. 그걸 5팩에 하면 더 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300g짜리 햇반 5개 사면 5,000원 정도 되겠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카레 이거 5개면 3,000원이잖아. 그러니까 8,000원이면은 집에서 혼자 사는 자취생이잖아.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가지고 그걸 5번 먹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네마다 이런 디스카운트 슈퍼, 막 중간 가격 슈퍼, 고급 슈퍼 있는데 그 디스카운트 슈퍼 그 대표적인 하나죠. 대표적인 슈퍼 중에 하나입니다. 별의별 거 다 팔아요. 진짜 보면은. 이거 기본이죠. 기본적. 콩나물 200g에 10엔. 그 다음에 두부 한모 39엔.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놀랍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놀랍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서민들이 느끼기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좀 가면 이거 팔아요. 있어. 물론 이 업무 슈퍼에서도 특정 물건은 비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 업무 슈퍼에서는 이것만 사고 다른 슈퍼 있잖아. 또 다른 싼 슈퍼 가면은 또 그걸 사는 거야. 응용 문제입니다. 업무 슈퍼가 아까 이거 가격이 싸다 있잖아. 하지만은 저 옆에 슈퍼는 포인트 적립하면은 현찰 박치기 하는 업무 슈퍼보다 약간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이거 신용카드를 끌고 쓸 신용카드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카드 포인트를 계산하면은 약 2엔에서 3엔도 이득이네.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제품 어디가 싸고 다 체크를 해두고 슈퍼 동선이라는 그런 걸 이용을 합니다. 이걸 누가 하냐? 저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 소민의 생활 그 기본이죠. 치라시 보고 이거 사네. 자전거 타고 이 슈퍼 가자, 저 슈퍼 가자. 또 포인트 카드 들고 와가지고 포인트 적립하고 나중에 또 그걸로 포인트로 캐시백을 받든 물건을 사든 그걸 하는 거는 정말 단순한 일이라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슈퍼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슈퍼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이제 서민들의 식생활에서도 이런 가게가 유행한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뭔가 일본에 사시는 분들 영상이랑 보면 뭔가 외식할 때 뭐 이쁜 가게에서 뭔가 이쁜 음식을 먹는 모습, 뭔가 이쁜 빵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그 외식도 별로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이에도 외식 가자. 그러면 어디에 가느냐? 뷔페식 가게. 일본어로 이제 타베호다이라는 이런 가게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내면은 그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반 동안 거기 있는 메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한국의 뷔페 스타일 같은 거잖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어디냐면은 스타미나타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게인데 최대 130 종류 이상이 뷔페식 타베호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 난또 어른 1886엔인데 세금 포함하면 2037엔. 여기다가 이게 쿠폰 들고 가면은 콜라랑 음료수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우선 소민의 특징 하나잖아. 한 접시에 많이. 이 박간의 오상도 이렇게 담아옵니다. 이거를 좀 이쁘게 했네요. 이건 좀 약간 이건 사진이었나? 사진 찍느라고 이런 식으로 담았는데 이렇게 담지 않아요. 네.
진짜 일본인들이 여러분 민도를 알고 싶다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나오잖아요. 일본의 국방하는데 일본인들은 줄을 잘 지키고 일본인들은 예절이 바르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게가 점심때 문 열고 나서 여기 앞에 딱 한번 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이제 고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고기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는데 소고기는 양이 적어요. 이걸 비우면은 스텝이 와서도 채울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이런 가게는. 왜? 다른 고기도 다 팔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고기가 딱 들어오면 일단 사람들이 눈빛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옆에 앞 집게가 있잖아. 이 집게 쟁탈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고기 집게는 이 앞에 있는 고기만 집으라는 거겠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현실은. 이 집게로 이 고기를 찍고 이 집게로 이 고기 찍고 요걸로 이 찍고 난리 법석이란 말이야. 고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 가면은 일본도 똑같구나. 사람 사는 데는 음식 앞에 장사 없다. 이게 사람 사는 데지. 가서 구워 먹는단 말이야. 구워 먹으면 이제 식탁 옆에 거의 대부분의 이 계열 가게는 적혀 있어요. 뭐라 하면은 여러분. 음식 싸가지 마세요. 음식은 가게 안에서만 이거 뷔페식이니까 드시고 음식 싸가지 마세요로 친절하게 일본어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고기 하면 고기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싸고 간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이게 고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가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디저트가 있다면 빵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이것도 그 뷔페 가게 가면 뭐 항상 있는 이거. 항상 있는 이거. 이걸 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걸. 혹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진짜 민도를 알고 싶으면은 이 가게로 가보세요. 그래야지 당신이 알던 일본이 아니라 진짜 일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그렇구나. 요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균적인 일본 가정생활 수준은 어떤 정도인가를 일본 사람의 평균 임금 추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술 문화가 바뀐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병맥주를 쫄쫄쫄 따라주는 문화에서 싸고 빠르게 취하는 그런 술 문화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포인트 카드. 지갑 안에 우짜든동 각종 포인트 카드를 넣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한 푼이라도 좀 더 가성비 좋은 쇼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강박관념을 받고 있는 생활. 그 다음에 업무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더 저렴한 식자재를 공수를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어찌 보면 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 하는 외식에서도 최대한 가성비 좋게 탑에 호다이 뷔페식 스타일로 가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먹는 가게가 성행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서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와 생활수준이 떨어진다. 팍팍하게 산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당연하다 보면은 이걸 팍팍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막간이 방송에서 뭐 일본의 물가 이런 얘기 할 때 고속도로가 비싸요. 뭐 신간센이 비싸요. 여러 가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줄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월세, 그 다음에 교통비 이건 정해져 있잖아. 이건 아낄 수가 없어 일상생활하면. 그러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뭘 줄이겠어요? 그렇죠. 의식주 중에서 의랑 식을 줄이는 거예요. 좀 더 싼 옷을 산다든지 옷을 사서 포인트가 많이 받는 걸 산다든지 음식 같은 것도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간다든지 외식을 할 때도 가성비 같은 돈을 내면은 좀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게를 간다든지 이 30년간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당연시되는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서민들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기본 패시브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일본에 있으면서 지금 뭐 16년 이상을 살고 있지만은 저는 일본의 각종 슈퍼를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100g당 얼마 이 가격이 있잖아요. 이걸 외우고 다니는 게 제 취미였어요. 이 슈퍼는 수입 소고기가 100g당 약 98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네. 나쁘지 않아. 우선 그거는 부자가 돼서 소고기를 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닭고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영심이 있다 보니까 돼지고기랑 닭고기 가격이죠. 저희가 그 돈이 없었을 때는 닭고기만 먹고 조금 돈이 있을 때는 돼지고기 사고 진짜 지금 그 선생님들 덕분에 살기 좋아졌으니까 수입 소고기 소고기 먹습니다. 가격도 볼 수가 있어요. 좀 있고 그건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돼요. 소고기 가격 본다고 좀 내가 좀 알아본다는데 지금 그걸 또 지적을 하네 이 사람은. 아니 진짜 우선 지금 소민 얘기하고 있으니까 소민은 그 소고기 가격 보고 고민 안 해요. 돼지고기, 닭고기 보고 고민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닭고기도 가슴살이 제일 싸요. 그 다음에 뼈 있는 살이 그 다음에 닭다리살. 그 다음 단계가 돼지고기 아무거나 썰어서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돼지고기 로스, 돼지고기 이제 뭐 삼겹살 부분. 이거 물론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돼지고기. 그 다음에 국내산 돼지고기 다음이 수입산 소고기. 그 다음에 국내산 소고기. 그 다음이 와규예요. 그러니까 정해지는 거야. 닭 가슴살부터 와규까지의 이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야. 계단이. 이제 신분 상승의 계단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좀 더 일본에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구나가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언제 일본에서 부자가 됐다라고 느끼냐면은 슈퍼 가면은 예를 들어 그 고기 코너가 있으면은
저기 사람은 닭고기 코너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옆 사람은 돼지고기 코너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뒤늦게 박간영 오상이 어쩔 수 없구만. 이분이 나셔야 되겠어. 이 박간영 오상이 나가신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닭고기 돼지고기 코너 쳐다보지잖아요. 수입 소고기를 딱 사서 담는 거야. 수입 소고기를 딱 카트에 담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나는 저 닭고기 코너에서 가슴살을 사냐. 아, 가슴살은 퍽퍽해서 싫은데 닭다리살 너무 비싸네. 닭다리살도 국내산은 비싸네. 브라질산을 사야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하, 그때의 나는 가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우월감이 차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허허 저 박간영 오상 내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대로 느끼겠지만 저한테 엄청난 스텝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부르주아의 맛인가? 미국산 소고기는 육즙이 다르구만. 아, 이렇게 만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식재료 아끼고 포인트 카드 사용하고 저렴하게 살고 그 외식할 때도 뷔페식 가게 가서 아끼고 많이 한다는 거죠. 술도 아끼고 다 아끼고 아껴야 잘 산다는 응. 거예요. 진짜. 여기서 바로 재테크의 관념이 오는 거예요. 이 버블 붕괴를 맛보고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수익이 일정하면은 아껴서 저축한다. 우리나라면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투자를 해가지고 뿔린다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관념과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관념의 제일 큰 잣대가 아마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뿔린다는 개념과 아낀다는 개념. 네, 이걸로 아마 오늘 이야기가 제일 압축이 되겠네요.